허스토리 해석, 위안부 소재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영화 읽고 알려줌. 이 영상은 작품의 주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 관람 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스토리는 여성 경제인 모임을 담으며 영화의 문을 엽니다. 모임의 특성과 문정숙의 대사를 통해 영화가 앞으로 여성의 주체성에 관해서 말할 것을 당당히 밝히는 장면인데요. 이 첫인상과 함께 허스토리라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 영화는 관부재판이라는 역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행동하는 그녀들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과거를 조명해 한을 풀 시간을 주고 바라보기도 아픈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영화죠. 재미있게도 허스토리 속엔 정상적인 한국 남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문정숙이 믿었던 최 팀장은 비윤리적인 일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곳에서 만난 경찰들 태도 역시 강압적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할머니들이 창피하다며 욕하고 나중엔 여행사 건물에 돌을 던지는 몰상식함을 보이죠. 마지막으로 언급할 남성은 배정길의 아들 숙모인데요.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더럽다고 말하는 페류나였습니다. 허스토리 속 한국 남성은 한 번 이상 문정숙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숙모를 제외한 다른 남성들은 이 적대적 태도를 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한국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바라지도 않죠. 심지어 문정숙의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별의 구도가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작가의 설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허스토리가 택한 한국 남성의 배제는 1990년대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여성의 현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이들이 기존 가치관에 반하는 일을 용감히 해내고 있다는 걸 강조하죠. 이렇게 허스토리는 여성이 잘 보이게 연출된 영화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엔 두 남성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싸우는 이상일과 앞서 페류나라 말했던 숙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영화를 더 깊게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허스토리를 역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화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속성이 이 두 남자를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상일은 교포로서 한국과 일본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남자입니다. 두 곳의 성격을 다 가졌지만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이 남자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안을 두 국가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죠. 덕분에 이성과 감성 두 가지 차원에서 관부재판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문정숙과의 첫 만남에서 이상일은 흥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명백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꼬집고 있는 장면입니다. 숙모는 어머니의 아픈 과거가 만든 그림자 속에 살아온 인물이죠. 특히 매독균이 끼친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는 자신을 피해자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는 역사의 비극을 물려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도 서는데요. 어머니를 욕하고 모욕을 주며 그녀의 가슴에도 대못을 수없이 박죠. 이런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은 영화 후반부 배정길 할머니의 고백으로 끊어지고 숙모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며 화해를 이뤄냅니다. 허스토리에서 문정숙 외에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숙모죠. 두 남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속성은 이중성과 여기에서 오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상일과 숙모는 일본과 한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합적인 위치에 서 있던 인물인데요. 이들은 두 입장을 경험했기에 두 입장 모두를 공감할 수 있었고 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접점에서 이상일은 관부재판으로 두 나라를 위한 정의를, 숙모는 어머니와의 화해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이뤄내죠. 관부재판의 중심에 있는 비극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감 능력과 한국 내부의 공감 능력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역사학자 신채호가 말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해소할 힘은 아와 비아의 공감에 있다는 걸 허스토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